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서울시당 뉴스레터 시즌2 이슈를 만나는 정재민의 정치참견. 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정치참견은 기후위기에 맞서서 여러가지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의당의 기후정의위원회 이현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 패널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석 위원장님께서 요즘 세계를 넘나들면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에 너무 귀중한 분이신데요. 먼저 이현석 위원장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기후정의 일자리 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세계를 넘나들지는 않고 요번에 그냥 영국만 다녀왔습니다. 네. 네. 멀리 영국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네.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아직 못 가봤는데. 네. 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날씨가 안 좋아요. 네. 예, 네. 추워서 아주 고생 많이 네. 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무튼 엄청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이게 약간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비도 오고. 네, 비도 오고, 예.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있는 동안에 네. 해를 마지막 날 떠나는 날 공항에서 봤어요. 아, 공항에서 예. 계속 비가 와서. 비가 그러니까 우리 장마철처럼 내리지 않고 그냥 매일 비가 와요. 예, 그 사이에 진짜. 잠깐씩 이제 쉬었다 오고 이런 거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네, 아주 추운 날씨 있다 왔습니다. 네. 책으로만 봤던 그 날씨가 이제 직접 예. 경험하신 그러니까 거네요. 예, 이게 뭐 기온이 뭐 영상 10도 그러는데 습도가 98% 뭐 그리고 바람은 뭐 그냥 막 엄청나게 부는 뭐 이런 날씨, 네. 습하고 추운 날씨. 네. 네. 이번에는 이번 역시 3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부는 글래스고 행을 준비하면서라는 코너고요. 2부는 이제 글래스고에 가셔가지고 현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3부는 이제 앞으로 정의당의 계획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를 진행을 할 텐데요. 지난 13일이었죠. 네,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총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어떻게 하면 1.5도씨 이하로 낮출 것이냐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인가요? 네,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모여서 예.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국이 2015년 파리 협약에서 같이 합의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내 정당 중에서 정의당이 유일하게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파견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의당이 왜 기후정의 대표단을 이 국제회의에 보냈을까? 네네. 일단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기후변화 협약 총회는 매년 열립니다. 매년 2주씩 열리고요. 196개국 국가 정상들, 국가의 대표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국가 정상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NGO 단체들, 노동조합, 농민단체, 정당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4만 명 정도가 올해의 경우에 등록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한 10만 명 정도. 그건 이제 서로 좀 중첩이 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회의가 열리고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창당하고 요번에 처음 대표단을 이제 파견한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좀 소홀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정의당이 기후정의 대표단 이름으로 많이 참가해서 사실 그냥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집회도 하고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기도 하고 각 국가들마다 이렇게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에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도 하는 연대적 측면에서. 물론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는 이집트에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내년도는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특히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저는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회의에 왜 가느냐, 회의에 발언권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식적인 국가 간 회의에서 회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해서 가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현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청년 그 활동가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요번엔 못했습니다. 사람이 작아서 3명밖에 안 갔기 때문에 내년도엔 적극적으로 좀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겠네요. 아니 근데요 네. 사실은 요번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비행기 값은 한 왕복 포함 다 포함해서 한 90만 원 정도? 경유를 여러 번. 한 번 했어요, 한 번. 예, 한 번 했고 두바이에서 공유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면 막 호텔 뭐 멋진 데서 밥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아니 게스트 그 소위 그 에어비앤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큰 집을 하나 빌려서 그 집에 요번에도 민주노총이랑 해서 7명이 잤습니다. 이렇게 집을 빌리면 돼요. 그러면은 밥 지어 먹고 이러면은 생각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특히 청년들, 청년들이 지금부터 적금을 조금씩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모으시면 네. 예, 그럼 비행기 값은 나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실 진보 정당이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기존의 보수 정당들이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 이슈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이번에 이렇게 기후 위기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이번에 그 기후변화 당사자 그 총회 이렇게 대표단도 보내고 한 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논의사항들이 같이 결정이 되는 동안 세계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기후 정의 세계 공동 행동 집회를 하고 행진도 이어갔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현석 본부장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 트럼프 탈을 쓴 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민중 행동이 기획된 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배경 어떻게 이게 기획이 됐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행사명이 기후정의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언급하는 것은 그것만 갖고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후 정의라는 원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서울에서도 그날 행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만 100군데 장소에서 그날 동시에 집회가 열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300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이렇게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기후변화 협약이 2주 동안 하는데 첫 번째 주 토요일은 항상 집회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날짜가 잡힌 거고 그 해에 따라서 주제가 약간씩 바뀌긴 하는데 올해는 좀 더 기후 정의를 좀 강화해 보자 이게 좀 포인트였고요. 사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행진을 노동조합들이랑 같이 이렇게 행진을 했었는데요. 앞뒤로 그 영국이랑 유럽 전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주의 대우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슬로건으로 한 게 그겁니다. 사회주의냐 멸종이냐. 강력하네요. 예, 그래서 낫 그림, 뭐 망치 그림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는 시뻘건색으로 하는 그룹이 있고요. 국내에도 있습니다만은 멸종저항이라고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된 구호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영국이 원래 멸종저항의 근거지기도 했고, 영국의 멸종저항은 영국 자연사박물관을 한 달 동안 점거해서 당시 1000명 이상이 연행되는 어마어마한 그 조직입니다. 거기는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 행진을 한 3시간을 했는데 트럼펫을 3시간 동안 부는 분이 같이 이렇게 아예 밴드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개인들이 열심히 나와서 했던 분들 중에서는 할머니 분이셨는데 자기 손녀 옷을
녹색으로 염색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린워싱, 이게 그린워싱이다. 예, 예. 그래서 그 빨래 거는 거에다가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진짜 개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집회하면은 이렇게 조직들이 와서 네. 하는데 사실은 영국도 보니까 음. 노동조합 집회가 제일 재미가 없고 밋밋하고 일반 시민들이 오는 건 그렇게 염색도 해오고 악기도 치고 노동조합은 큰 풍선 만들어서 그거 들고 다니고 한국이랑 비슷해요. 예. 조금 재밌었던 거는 소방관 해고자 노동자들이었는데요. 소방차를 들고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 소방차. 그 우리 불 끌어가는 소방차 있잖아요. 네. 그 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멋있다 막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봤던 거 기억 중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긴 지 10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큰 걸개에다가 한 땀 한 땀 노동조합의 역사를 수를 놓았어요. 몇 년도 뭐 이렇게 노동조합의 창립자 얼굴, 노동조합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투쟁의 역사. 그래서 조선소를 이 조선소를 폐쇄되는 거에 맞서 싸웠대요. 조선소를 한 땀 한 땀 수를 놨더라고요. 뭐 이런 거 들고 오시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집회한다 그러면은 뭐 젊은 청년들이나 좀 많아봤자 한 4, 50대 정도지만은 정말 이제 노동운동의 역사도 100년이 넘고 운동의 역사가 다 100년, 200년 넘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가 정말 새하얀 노인분들이 나와서 같이 집회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정말 감동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2부 순서가 이제 현지에서 있었던 일을 네, 얘기하는 네, 네, 네. 시간이었는데 이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네. 현지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기후위기 활동가들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오랜만에 연락이 닿던 인연도 만났다. 예, 뭐 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해 예, 주셨으면 예, 예, 좋겠고 예.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네. 장면 이런 게 있으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인연은 저는 사실은 당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당 활동하기 전에 한 20년 동안 반핵 운동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반핵 운동 하면서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그 반핵 연대를 그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 지금 대만에서 열심히 같이 반핵 운동하던 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이제 동년배인데 거기는 지금 대만이 지금 민진당 정부가 여당이거든요. 거기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요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 몇 번 불러가지고 국회의원 하기 전에 몇 번 불러서 강연회도 하고 같이 뭐 교류했던 친구인데 미리 연락을 했어요. 온다고 그러길래 서로 보자 그랬는데 결국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보자고 한 시간에 못 보고요. 집회하다 지나가다 한번 보고 뭐 행사 지나가다 보고 그렇게만 보고 그냥 끝나고 와서 왔습니다. 예. 만나지도 못하고 따로 시간을 못 잡고 따로 해가지고 좀 물어볼 것도 있고 몇 개 좀 잘 지내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다 맨날 보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퉁치고 네, 뭐 이랬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인상 깊게 저는 좀 했던 게 이게 사실은 우리는 기후 위기 피해자 그러면은 국내 피해자들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유럽은 특히나 이 아프리카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다 그러면은 아마존의 밀림 내지는 이쪽에 그 열대 우림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동남아시아 쪽 예. 뭐 이런 곳인가요? 한국으로 하면 동남아시아지만 네. 유럽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중남미나 아프리카 쪽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그래서 그동안 반대하는 성명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울창한데 여기를 다 나무를 베버리고 새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럼 새로 심으면 이거만큼 온실가스 감축분이라고 인정해줘요. 원래 있는 숲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중간에 이제 뭐 감벌한다거나 이런 핑계로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 숲을 토대로 해서 살아왔었던 이 원주민들의 삶이 완전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봤던 전시회 중에 밖에다가 이렇게 610일이라고 크게 써놓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는 콜롬비아에 열대 우림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다가 살해당한 사람들. 실제로 중남미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그 거대 기업이랑 맞서 싸우는데 총으로 그냥 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런 이제 전시회도 한쪽에서 열렸고 그런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우리가 특히 지금 진보정당이라면 시야를 국제적으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되게 저도 그 활동 보고 네. 했던 거 이게 유튜브로 봤는데 그 대목이 이렇게 딱 나왔었잖아요. 611. 근데 그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네. 얘기를 듣는 게 네. 단순히 이게 뭐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 삶을 걸어서 투쟁을 거죠. 네, 그렇죠. 할 수밖에 목숨 없는, 걸고 싸우는다는 네. 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어야지만 싸울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그런 나라들과 더 손을 잡고 함께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네. 되게 좀 약간 전 세계적인 실천을 오히려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거죠.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민중총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기후정의 실천 활동 그리고 네. 뭐 활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네. 다른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중에 한국에서는 꼭 이거는 실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좀 사실은 몇 번 이제 이 기후변화 협약이랑 또 다르게 소개도 하고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풍력, 태양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양이 잘 가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석탄이나 석유 또는 핵발전과 같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번에 독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호등 연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3인당, 녹색당, 자민당. 네. 여기가 이제 색깔이 빨간색, 녹색,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 연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같이 녹색당에 사실상 기후 정책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금 매년 짓는 그 재생에너지 석탄 풍력이나 태양광의 2배, 3배 이상을 앞으로 매년 지어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독일이 탄소 중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한국도 지금 요번에 저희가 대선에서 선거 공약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풍력만큼을 앞으로 10년간 매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석탄이나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당위성 수준이 아니라 그러려면 뭘 더 해야 되는 거냐 정책적으로 사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3부로 넘어가서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정치가 결국에는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번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 2030 NDC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 메탄 서약, 그리고 산림 파괴 중단 선언에 동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COP26 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일단은 2030년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이게 나라들마다 NDC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건지를 써서 내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모아봤는데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얘기했던 1.5도 목표를 못 지키는 걸로 요번에 나왔어요. 다 모아서 지금 평가를 해봤더니 2.4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파리 협정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기도 한 건데요. 얼마를 줄여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목표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엊그제도 신문에서 저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 때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진전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올해 내가 40% 줄이겠다라고 했으면 내년도에는 40%보다 더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40% 했는데 못하니까 난 30으로 줄일래.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45%라도 예, 41%라도 한 개라도 더 진전해서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40% 감축 목표가 너무 세니까 이걸 낮추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트럼프처럼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자는 얘기예요. 예, 이분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고요. 예, 정말 트럼프처럼 욕먹을 각오를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초 슈퍼 울트라 기후 악당이 되는 거죠. 지금도 기후 악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올해 캅 회의에서 가장 큰 그 쟁점이 이제 끝나면 이제 합의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합의문 안에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거냐, 석탄 발전소를 폐쇄할 거냐. 영어로 하면 페이징 아웃이냐, 페이징 다운이냐. 이거 합의가 안 받아가지고 원래는 12일 날 회의가 끝날 거였어요. 금요일 날 회의가 끝나는 거거든요. 13일 날 밤에까지 논의를 한 거예요. 연장을 한 거고 그 한 글자 아웃이냐 다운이냐. 그러니까 아웃이 되면은 정말 이제 완전히 없애는 거고 다운이면 단계적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중국하고 인도가 우리는 아웃은 못 받는다. 그래갖고 이제 끝까지 싸운 거고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고 또 그걸 과연 중국과 인도 탓으로만 할 수 있는 거냐. 선진국들이 지금 올해 회의가 캅 26이지 않습니까? 26차 회의거든요. 10년 전인 16차 회의 때 합의한 게 있어요. 1,000만 달러를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개발도상국에 돈을 모아서 기후기금으로 내자. 2020년도까지 모아보자라고 10년 전에 합의를 했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2025년도로 5년 더 땡겨놨는데 아직도 그 돈이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도나 중국에서는 야 너희가 지금까지 많이 배출해서 이렇게 문제된 거 아니냐. 돈을 더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해야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네버엔딩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도 뒤늦게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중에 17위예요. 한국이 뭐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따라서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뭐 유럽 국가들이 이거에 대한 자기 역사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고 같이 손잡고 인도나 중국을 손잡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이제 쟁점이었죠. 결국에는 다운으로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 협약의 회의 원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만장일치.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꿔 얘기하면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는 만장일치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다수결로 했으면 난 그거 인정하지 않아 이럴 텐데 그러지 않는 난 반대표를 했어 이렇게. 이게 그게 없으니까 이제 최소의 합의로만 가는 거지만 반면 그거만큼은 강력한 거죠. 이건 모두 다 합의한 거니까. 근데 이게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 사실 그러니까 기후 악당 국가들, 세계 국가들 입장에서도 아웃을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다운으로 결정이 되면 약간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쳤을 때 굉장히 좀 부실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걸 좀 뭔가 감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나요? 그 장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4만 명이 회의하는데 10만 명이 에워싸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런 장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국제사회에서는 기후 정치 내지는 국제사회 정치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요. 왜 갑자기 바이든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일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뭐 근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 NDC를 확정하는데 가장 크게 압력을 낸 사람이 누굴까? 국내 NGO일까? NGO도 열심히 했죠. 시민사회도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탈퇴한 기후변화 협약에 들어오고 우리가 다시 국제사회 질서의 주도자로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기후 정치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은
줄을 쭉 세우는 거죠. 한국에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너희가 지금 안 줄이면 인도네시아는 어떡하란 얘기냐.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줄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중국도 당연히 압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순서대로 가다 보면 한국도 있는 거고요, 일본도 있는 거고요. 뒤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지금 줄이 잔뜩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기후의 성과를 내려면,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내려면은 각 국가별로 실제로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다른 결로 그런 이제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각 국가에서 진짜 기후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의 압력도 있는 거죠. 인도 같은 나라는 원래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 2070년 탄소 중립을 얘기했거든요. 2070은 전 자신이 없습니다. 네.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되는 거라서 전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이 기후 레짐 자체는 그렇게 각각이 압력을 서로에게 행사하는. 그래서 진짜 이게 회의장 밖에는요, 혹시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블라블라블라라고 써 있는 벽보가 길에 있어요. 이게 우리 툰베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길 어디를 가도 블라블라블라가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거죠. 너희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세계의 뭐 국제법 이런 건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얘기인 거고, 그냥 진짜 주먹의 논리와 산업의 논리와 시민사회의 이 압력들이 합력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기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시위하면은 진짜 이게 뭐가 됩니까? 시위를 해야 바뀌는 거예요. 밖에서 이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온실가스 배출하고 뭐 이거 굳이 가야 되냐, 돈 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사실은 각 국가에서 그 정도의 사명과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압박을 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매년 2주 동안 11월 전후로 열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26년을 온 겁니다, 지금. 26년을 그렇게 온 겁니다, 지금. 근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줄이고 네. 뭐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줄여야 뭐 다른 데도 당연히 보고 그렇게 약간 되는 거죠. 압박을 느끼고 여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어떤 더 성취적인 걸 해야 되지 않나? 그 국가의 민중들이 또 여기도 하는데 그렇죠. 너네는 뭐 하냐 이런 압박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계적인 연대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 진보 정당이 적극적으로 이걸 기획 삼아서 네네.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액션이 아니라 1년을 준비하는 집회, 그러니까요. 1년을 준비하는 기획들이 되는 거고, 사실은 9월 달, 10월 달에 전 세계에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1년을 진짜 준비해서 기후변화 협약 회의 전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있는 NDC를 모았더니 온도가 몇 도 올랐다는 둥. 저도 좀 놀란 게, 저는 그냥 부끄럽다 생각하는데, 전 세계 38개국 기후 정책을 평가해서 분석하는 해외 연구 기관이 있어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그래프로 잘 보기 좋게 만들어서 영어로 해서 인터넷에 띄워놔요. 보면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물론 한국 팀들이 조금 결합도 했어요. 해서 만들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프랭카드 중에 한 게 그날 들고 온 그 시위대들이 있는 것 중에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글로벌 감시인 거죠. 예. 그런 실제로 액션들이 현장에서는 벌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네네네. 네, 그 대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국제적인 옆길로 살짝 샜는데 다시 논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주셨고 매우 아쉬운 결과였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우리는
찬성을 했는데 다른 국가가 반대를 했다 이런 것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네네.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정의당 정책 당대를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대선 강령을 보면 제일 먼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기후정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진보 정당으로서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이런 의지를 밝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기 위한 정의당의 대안이 있다면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이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실제로 이제 그 글래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글래스고가 사실은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제일 처음으로 이룬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가 자기 사업체를 처음 글래스고에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진 만들고 이거를 처음 이제 전기 발전을 했던 거고요. 그런 데다 보니까 글래스고 자체가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걸 선도하자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한 데예요. 그래서 시내 한가운데를 봤더니 길이 전부 다 이제 보통 이 차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서로 교차해서 네네네. 한쪽 차선을 다 그냥 없앴어요. 그래서 다 다 인도거나 일방 뭐 통행으로만 가고 여기는 인도거나 자전거만 가는 거죠. 정말 여기는 15분 도시구나. 지하철과 철도가 있는데 저희가 진짜 매일 2만 보씩 걸어 다녔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15분 도시는 힘들어요. 예.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안에 가는 거잖아요. 네. 엄청 속도 있게. 그게 뭐 이 장소 회의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잖아요. 저희 현재 자전거가 있었으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자전거가 없으니까 저희는 다 걸어서 가니까 실제로 근데 많이 건강해졌죠. 네, 건강해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근처에 그 시내 한가운데도 이 건물이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없어요. 글래스고 전체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한때 100만이었고 지금 이제 60만 정도인 도시인데 사실은 도시 구조가 그렇게 되고 참가자들 전체에서는 무료 그 대중교통 티켓이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그 온실가스 50%를 감축하는데 석탄을 태양광으로만 바꾸면 된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도시의 시스템을 어떻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그 신기해서 그 택시 기사분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오토바이를 일주일 동안 한 대도 못 봤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달을 열심히 해요. 우리도 보면 배달의 민족, 뭐 그 쿠팡이츠 이런 것처럼 거기도 배달을 되게 많이 하는데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자전거길이 잘 돼 있고, 뭐 멀리 안 가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나요? 했더니 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글래스고는 날씨가 안 좋잖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 사실은 한국 사람만 비 오면 우산을 쓰지 현지는 우산 안 씁니다. 영국은 원래 우산 안 써요. 그러면 맞고 다녀요? 네, 다 그냥 툭툭 털고. 사실 그 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바람이 우리는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산을 쓰는 거는 괜히 우산만 망가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다 레인코트 같은 거를 그 있잖아요, 긴 옷 이런 거 툭툭 그래서 털고. 그런 옷들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직 옷 입고 다 다니면 힘들어요. 예. 이거 흡수하니까. 예, 이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옷 툭툭 털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다 입고 다니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니까 사실은 도시 자체가 되게 조용해요. 차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면 옆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냥 다 건넜어요. 이게 100% 거의 무단횡단을 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니 이게 안 걸리나요? 아니 누르는 게 민망한 거예요. 차가 없는데. 이걸 기다리고. 굳이 뭐하러 해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가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주위에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늦게 숙소를 구해가지고 1시간 떨어진 철도
철도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럼 철도로 와가지고는 그 안에서는 걷거나 뭐 간단한 버스 정도를 타고 그냥 이동할 수 있을 정도. 사실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국 사회를 바꾸는 거죠. 예. 그리고 인구 100만, 1000만이 되는 서울이 바뀌긴 쉽지 않겠으나 작게라도 그렇게 바꿔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사실 이제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재생에너지 풍력에 대한 고민들도 확대돼야 된다.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영국이 원래 채식하시는 분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당에 가면은 이 부위가 써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베지터리안 메뉴인 거고, 뭐 심지어 닭고기집에 갔는데도 부위자가 써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체육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샐러드 요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생활 전체에 대해서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한국보다 영국이 훨씬 더 잘 돼 있고,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기후위기 극복이 지금 정의당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또 전 세계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대선에서 이 기후위기 의제가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정의당이 빨리 이 의제를 선점하고 좀 차별화된 그리고 명확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계시는데 심상정 후보님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행보를 짜야 되는 사람으로서 네.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 생각만 하고 계시겠죠? 예, 압박이 지금 이 비슷한 질문을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압박으로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맥락이 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게 바람개비 몇 개 놓고 솔라 판넬 몇 개 놓는 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기후 위기를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과 실천으로 바꿔가고 계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의 행보는 지금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 전환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으로 심상정 정부, 심상정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걸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채식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나는 달걀이나 심지어 꿀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원래 그 비건의 여러 종류 중에 가장 세게 하게 되면은 꿀도 우리 벌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걸 사람이 싹 빼먹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술도 비건 술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니 술을 만드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보통 모르고 먹는데 동물성 뭐 콜라겐이 들어간다거나 동물성 향신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맥주나 이런 종류는 특히 뭐 샴페인이나 이런 종류는 그런 정도의 그 술이 있대요. 그래서 비건 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처럼 모르고 동물성 어떤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 소비를 줄인다는 게 모두 다 베지테리언이 되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쉽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육류를 권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예, 먹기 싫어도 육류를 먹게 만드는 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채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선택권을 늘려주고, 꼭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먹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육류 소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는 모양새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에너지도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냥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플러그 끼면 나오는 거지만 그 플러그 뒤쪽에서 누구는 연탄재, 진짜 석탄재를 마시는 분도 있는 거고,
방사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뒷단에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심상정 후보의 대선 행보는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고 우리는 예.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그 이런 미래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심상정 후보님이 동작구에 네. 그 성대골 네, 예, 에너지 자립마을. 예. 거기 가셨을 때 저도 같이 아, 예, 다녔었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근데 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잘 돼 있습니다. 예, 10년 넘게 했죠.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예,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이 가능하다라는 네, 걸 네. 실제로 이제 직접 제가 보기도 하고 네, 네. 하니까 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몇몇 사람들이 막 결사해가지고 막 이념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상인분들이랑 상인분들이고,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미래를 설명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물론 이걸 어떻게 잘할지는 고민이 많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네. 네. 하여튼 그게 전반적인 방향이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어쨌건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또 핵심이니까 네. 재생에너지를 실제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런 걸 더 많이 늘리겠다. 네, 뭐 그건 이런- 중요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고속도로 변이라든가, 네, 맞아요. 뭐 이게 뭐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안 되겠냐. 실제로 하면 되거든요. 안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들을 가서 그리고 그곳을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그리고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지금 안 그래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뭐 산 깔아 뭉개고 뭐 이렇게 해서 태양광 하는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은 도시 한가운데서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대한민국 면적이 좁은데 어떻게 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면 한 개밖에 예를 들면 설치 못한다. 근데 서울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10층 아파트, 20층 아파트다. 20층 아파트면 20개를 설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행보들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기획을 잘 해보겠습니다. 전경련 빌딩.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예. 태양광으로 다 돼 있잖아요. 건물 전체. 굉장히 낡은 건물이었는데 네.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여의도에 오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모범 사례입니다. 거기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 설계도 앞으로는 그렇게 바꾸면 되는 바꾸고 거죠. 예. 할 수 있다. 네. 예, 그런 걸 좀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정말 이 재생에너지 도시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다 글로 관광 가고 제가 몇 번 한 10년, 2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전문 여행 관광사가 몇 개나 있어요. 기후 이런 전 세계에서 오는 데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어 통역도 해달라 그러면 유학생 붙여가지고 6시간 코스, 8시간 코스, 하루 2박 3일 뭐 코스별로 다 전부 다 짜줍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네. 게 그게 한 5년 정도 전의 네. 일인데 그 집이 자체적으로 태양열로 이 집 하나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3층 정도 건물 정도 네네. 되는 건데 그런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내가 생산한다. 100%.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거기도 좀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냥 저는 자전거가 잘 돼 있구나 했는데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뭐 자전거 개발을 그 대학생들이 프라이브르크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실험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 그 살고 있는 뭐 학생, 뭐 주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내가 기여를 해야 한다. 이 에너지 생산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해서 저는 그냥 참 여기는 되게 그런 그 운동,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저희가 이런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네. 이런 어떤 도로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그게 뭐 작동이 어떻게 돼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생산이 된다 이런 걸 하신다고 이렇게 들어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낮은 주택 같은 걸 운영하기가 많이 어려운 좁은 좁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거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맨날 뭐 석유 한 방울이 안 난다는 둥, 뭐 에너지를 수입해야 된다는 둥 이 얘기만 하지.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생산한다는 생각을 자주 못 하고 네. 기껏 생각한다는 게 이제 핵발전 이런 거 지어가지고 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그 100% 자립은 안 되더라도 내가 쓰는 만큼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아파트 동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자꾸 못하게 해요. 맞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설득해가면서 맞아요. 우리가 쓰는 거니까 네. 예,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노원구에 네, 그 완전 그 에너지 자립 단지를 네, 만들고 네, 있잖아요. 한 게 있죠. 예, 이미 만들어졌나요 이미? 만들어졌고 한 몇 년 네.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좀 보여주고 하는 보여주고 프로그램들도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태양광, 음.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있고요. 태양열, 태양열은 이제 온수기잖아요. 집에서 온수 뜨거운 물 쓰실 거잖아요. 그거 쓰는 게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열을 이용합니다. 지열이 막 뜨거운 지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뭐 예를 들면 무슨 김치 같은 거 묻어 놓으면 1년 내내 온도가 딱 유지가 되니까 겨울철에는 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따뜻해져서 나와요.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물이 한 5도 되던 게 10도, 15도만 돼도 약간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데우면 금방 이제 에너지 효율이 20도, 높아진다는 거죠. 30도만큼 올라가는 건 쉬운 거죠. 예, 그리고 환기를 시키는 것도 환기 장치를 달아서 그냥 공기만 환기되고 여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창문을 열면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추워지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환기 장치를 이용하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가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만들면.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긴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선진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고 네.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을 이런 방식으로 음. 완전히 다 새롭게 설계해서 만들 수 있다. 네, 네, 네.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보여주시고 네. 소개해 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예. 생생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예. 가네요. 네, 우리 남지훈 위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유튜브 그 활동 보고 네. 오늘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은 진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애를 왜 안 낳냐 이런 것도 뭐 성차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기가 너무 버겁다. 네, 네. 당장 나부터도 온전히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차원에서 이런 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개인의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국가 또는 전 세계 차원에서의 이 체제의 개편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좀 청년들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또 청년 당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마음이 무겁네요. 네. 저도 과연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특히 이건 정말 우리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정의당이 우리의 제1의 과제로 받아 안고 이 문제를 반드시 정치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글래스고도 갔다 오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상정 후보님 행보를 기획하시느라고 정말 바쁘신데 네, 이렇게 서울시당 당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기 위해서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서울시당 당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네,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밀집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이미 다양하게 고민됐고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서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 위기 문제 그냥 막연하고 멀리 있는 뭐 외국이나 뭐 우리 북극 곰 얘기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고민이 있고 어떤 실천이 있는지 오늘 좀 계기로 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기후 대선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또 기후에 투표합시다. 뭐 이런 좀 대중적인 캠페인을 좀 그 당 외곽에서 당이 포함해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정말 기후에 투표할 수 있는 이거 우리가 후보를 정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기후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후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한 표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좀 대선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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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민의 정치 참견 이번 그 기후위기 특별편이죠. 이현석 위원장님 모시고 나눴던 또 오늘의 정재민의 정치 참견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신 그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좀 즐거우셨나요? 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이었습니다. 네, 저는 함께 고정 패널로 함께한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주인이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예. 저는 오늘 게스트로 참여했었던 그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돼버렸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오시려고 이렇게. 그런 건가요? 아유, 그런 건가요? 네네. 또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정재민의 정치 참견은 계속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그리고 정의당 서울시당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